1998년 가을, 경북 안동.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사 중 발견된 조선시대 무덤을 이장하던 작업자들이 갑자기 작업을 멈춘 겁니다. 관 뚜껑을 열자 그들이 본 것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45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시신이 썩지 않고 온전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시신의 가슴 위에 놓인 낡은 한지 한 장, 그리고 발치에 놓인 이상한 형태의 신발. 이게 머리카락인가요? 누군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신발은 머리카락으로 짜여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편지 속 문장은 더욱 수상했습니다. 내 머리카락을 베어 신발을 짰으니 이 여인은 누구였고 무덤의 주인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450년을 기다린 비밀이 지금 밝혀집니다. 안동시 정화동. 이곳에서 발견된 무덤의 주인은 이응태. 31살의 젊은 선비였습니다. 당시 발굴팀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관 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시신은 미라 상태로 온전했고 의복도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죠. 그런데 가슴 위에 놓인 한지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심스럽게 펼쳐본 그 편지에는 한글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절절한 마음이 담긴 글씨체. 당신은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편지의 첫 문장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발굴팀은 즉시 보존 처리에 들어갔고 편지는 국립민속박물관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편지의 내용이 공개되자 대한민국이 술렁였습니다. 450년 전 한 여인이 남편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 그 안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하는 절망과 그럼에도 놓을 수 없는 애절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때는 1586년 선조 19년.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6년 전의 조선.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당쟁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시기였습니다. 이응태는 경상도 안동의 양반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벼슬은 높지 않았지만 학문의 뜻을 둔 성실한 선비였죠. 그에게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당시 여인들이 대부분 그랬듯 그녀의 본명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들의 이름을 따라 원희 엄마로 불렸을 뿐입니다. 두 사람은 혼인한 지 10여 년이 되었습니다. 슬하에 아들 원희를 두었고 아내는 둘째를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 그러나 그해 봄, 이응태는 갑자기 병을 얻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감기 정도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병세는 점점 악화되었고 약을 써도 차도가 없었습니다. 당시 의술로는 어쩔 수 없는 병이었던 겁니다. 아내는 밤낮으로 남편을 간호했습니다. 아이를 돌보는 것도 잊은 채 그저 남편이 나아지기만을 바랐죠. 하지만 남편의 숨소리는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병이 깊어지자 아내는 절박해졌습니다. 의원을 불러도 약을 써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산신령에 부처님에게 남편을 살려달라고. 자신이 대신 아파도 좋으니 남편만은 살려달라고. 그러던 어느 날 밤 아내는 결심을 합니다. 자신의 머리카락을 베어내기로. 조선시대 여인에게 머리카락은 그저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신체발부 수지부모. 부모님께 받은 몸과 머리카락은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이 있었죠. 특히 양반과 여인이 머리카락을 자른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남편이 살아주기만 바랐을 뿐입니다. 그녀는 조용히 가위를 들었습니다. 깊은 밤 호롱불 아래에서 한 올 한 올 정성스럽게 머리카락을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카락으로 무언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바로 미투리였습니다. 미투리는 삼이나 왕꼴로 짠 여름 신발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삼 대신 자신의 머리카락을 섞어 짰습니다. 한 땀 한 땀. 손가락이 아프도록. 밤을 새워가며. 이 신발을 신으면 병이 나을 거야. 이걸 신고 다시 건강해져서 나와 아이들과 함께 오래오래 살자. 그녀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며칠 밤을 꼬박 세워 미투리 한 켤레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여보, 이걸 신어보세요. 이걸 신으면 병이 나을 거예요. 하지만 이응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내의 머리카락으로 만든 신발이라는 것을 안 순간 그는 참담해졌습니다. 자신 때문에 아내가 이토록 귀한 것을 희생했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던 겁니다. 괜찮소. 나는 괜찮소.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1586년 그해 여름. 이응태는 결국 눈을 감습니다. 31살. 너무나 젊은 나이였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상가가 되었습니다. 조문객들이 들어찼고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울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남편의 시신 곁에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남편을 잃은 슬픔. 어린 아들을 홀로 키워야 한다는 막막함.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에게 하지 못한 말들. 평생 함께 하자던 약속. 아직 다 전하지 못한 마음들. 그녀는 종이와 붓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이 한양에 가서도 나를 그리워한다고 여겼소. 편지가 없어 서운했지만 곧 돌아오실 거라 믿었소. 함께 늙어 머리가 휘어지도록 살자고 하시더니 어찌 나를 버리고 먼저 가십니까?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우리처럼 서로 사랑할까요? 당신과 나만큼 서로를 아끼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당신은 나를 어떻게 생각했소? 나는 당신을 믿고 따르기만 했는데 이제 어찌 살아가라는 겁니까? 눈물이 한지 위에 떨어졌습니다. 글씨가 번졌지만 그녀는 계속 썼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어립니다. 원희는 겨우 5살. 뱃속의 아이는 아직 아버지 얼굴도 보지 못했소. 이 아이들을 어찌 키우란 말입니까? 당신 없이 어찌 살란 말입니까? 내 머리카락을 베어 신발을 짰으니 이것을 신고 내 꿈에 와주시오. 꿈에서라도 당신을 만나고 싶소.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싶소. 편지를 다 쓰고 나서야 그녀는 비로소 울었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통곡이었습니다. 편지를 쓴 뒤 아내는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이 편지와 미투리를 남편과 함께 묻기로. 당시 예법으로는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남편이 저승길에서 외롭지 않도록, 자신의 마음이 닿도록, 장례를 치르는 날, 그녀는 편지를 남편의 가슴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짠 미투리를 발치해 놓았습니다. 여보, 이 신발을 신고 편안히 가세요. 그리고 꼭 내 꿈에 와주세요. 관 뚜껑이 닫히고 흙이 덮였습니다. 그렇게 이응태는 땅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시대가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45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난 1998년. 한 무덤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관 안에는 여전히 온전한 시신이 누워 있었고 그의 가슴 위에는 한 통의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450년이 지났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편지는 곧 국립민속박물관으로 옮겨졌고 복원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소개되면서 전 세계가 이 이야기를 알게 됩니다. 시간을 초월한 사랑 편지. 외국의 언론들도 이 이야기에 주목했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양귀비와 현종. 동서양의 수많은 사랑 이야기가 있지만 이 편지만큼 진솔하고 애절한 것은 드물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도 이 편지와 미투리는 국립민속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유물 앞에서 발걸음을 멈춥니다. 유리관 너머로 보이는 낡은 한지 한 장. 그 안에 담긴 사랑은 470년이라는 시간 앞에서도 바래지 않았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평생 함께하겠다는 약속. 당신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 어쩌면 지금 우리가 나누는 말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사랑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원희 엄마는 그 후 어떻게 살았을까요?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녀가 두 아이를 키우며 평생을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남편에 대한 그리움을 가슴에 품은 채 오늘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언제까지 함께할 수 있을까요? 내일도 모레도 당연히 옆에 있을까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소중한 겁니다. 오늘 하루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십시오. 450년 전 한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진심은 시간을 뛰어넘습니다.